초딩 때 제가 루디브리엄과 아쿠아로드가 연결돼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친구한테 구락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쿠아로드 오른쪽 끝을 직접 가봤었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걸 봤거든요. 그러나 2005년 12월 21일 클라이언트 1.2.13 패치로 루디브리엄과 아쿠아리움을 잇는 마을 아랫마을은 실제로 등장했었습니다. 루디브리엄에서 일어난 시간의 왜곡으로 루더소스 지역의 왼쪽은 시간의 가속이, 그리고 오른쪽 지역은 시간의 역행이 일어나버렸다는 컨셉과 이어지는 아랫마을은 그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한국만의 전용 맵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원래 루디브리엄이 처음 나왔을 때 헬리오스탑은 떡밥만 남겨두고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헬리오스탑은 에어스탑과 달리 100층, 99층, 그리고 2층 이렇게 단 3층으로만 이루어진 걸 보면은 제작진이 에어스탑 제작에 얼마나 서화를 걸었던 건지, 그리고 반면에 헬리오스탑은 얼마나 날림 공사를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해외 서버에서는 다 이제 한국 쪽 레퍼런스다 보니까 번역이 어려서 그랬는지 얼마간은 헬리오스탑까지만 구현을 해놓고 아랫마을, 그러니까 코리안 폴크타운을 더미 데이터로 오래 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걸 뚫어가지고 지인들 다 초대해가지고 뭐 번역 안 된 맵, 번역 안 된 몬스터, 그리고 번역 안 된 아이템들을 보면서 놀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번역이고 뭐고 원문으로 된 아랫마을을 직접 가봐야겠죠. 9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헬리오스탑 2층을 지나서 1층에 도달을 하면은 이곳은 사서 위즈가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사서 위즈는 차원의 균열에 의한 여파로 도서관에서 보관하던 책들이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플레이어에게 직접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엉킨 이야기들에 개입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화 가능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작 퀘스트인 랩제 35짜리 효녀 심청, 그리고 또 이제 아리안트가 등장하면서 새로 생긴 천일 야화 퀘스트를 제외한 이런 것들은 최소 레벨 37째 퀘스트이고요.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효녀 심청 퀘스트는 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37레벨에 오셔서 이쪽 돌면서 퀘스트 다 깨시면 안정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효녀 심청을 제외하면 퀘스트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퀘스트는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효녀 심청부터 말씀드리면 공양미 300석 관련한 퀘스트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레츠를 잡고 공양미, 그러니까 정부미 300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염치 없는 건 아나 보네요. 신봉사님, 제가 메이플랜드에서 해보니까 경쿠랑 파큐 없이 사냥으로만 레벨 35 찍는데 3일이면 되니까요. 혼자 얻으십시오. 이거는 깰 가치가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자, 콩쥐 팥쥐입니다. 팥쥐랑 그 MOM이 자꾸 콩쥐 괴롭혀서 도와달라고 하는 퀘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항아리. 본인은 뭐 돈이 없으신 건지 옆에 있는 연희 할머니한테 내 돈으로 항아리를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연희 할머니에게 항아리를 살려면은 일단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아쿠아리움 버섯 산호구름의 위쪽에 가시면 배가 하나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랫마을에서 배를 타고 나온 강태공이 보입니다. 이분이 연희 할머니 남편 되는 분이시라서 새우살을 구해서 와이프에게 갖다 달라 이런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되죠.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연희 할머니로부터 항아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까막산 기슭에서 쑥을 12개를 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맵 하나 이동을 해서 바닥에 보이는 쑥을 쳐서 나오는 그 퀘스트 아이템을 12개 모으시면 됩니다. 드랍률은 별로라고 하네요. 아이고 뭘 자꾸 부탁을 하나. 이번에는 깨비라는 몬스터를 잡고 호미 1개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깨비라는 애는 이제 도깨비 산마루에서 나오는 도깨비 불을 처치하면 나오는 2페이지 몬스터 같은 건데요. 이 몬스터 회피율이 38이라서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명중률 140이 필요합니다. 레벨 37의 전사, 단도 이런 애들은 잡을 수가 없죠.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좀 얘네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호미까지 딱 얻어가면은 동화책을 얻으면서 콩쥐팥쥐 클리어. 그리고 그 동화책을 사서 위즈에게 갖다주면요, 추가로 8,000 경험치와 살살 녹는 치즈 30개를 줍니다. 콩쥐팥쥐 퀘스트 라인 하나로만 경험치 약 6만에서 7만 가량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이 콩쥐팥쥐 퀘스트를 깨고 나시면 콩쥐를 통해서 곡차라는 아이템을 하루에 5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이후 다른 퀘스트에 쓰입니다. 그 다음은 의존 형제입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따로 드리면 쌀 형 거 같아요, 이런 거죠. 네, 각 형제 대신에 플레이어가 직접 쌀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이구 이거 칠라미가 쌀을 갖다 줬다고요? 하면서 끝납니다. 마을 셔틀런 2-3번 정도 하면 끝나는데, 이런 간단한 과정에 비해 왕복할 때마다 1,000의 경험치를, 그리고 동화책 얻으면서 또 경험치 주고요, 그리고 책을 또 반환하면서 얻는 경험치, 이렇게 돼가지고 꽤 쏠쏠합니다.
이 퀘스트 이후에는 칠성이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 돼지고기 산적이라는 아이템 1개를 만들 수 있고요. 칠라미를 통해서는 메밀목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이후 다른 퀘스트에 쓰입니다. 다음은 제비의 잃어버린 박씨. 제비 친구한테 가면은 잃어버린 박씨 좀 대신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탈로 한 칸만 가면 퀘스트 완료가 가능한데요. 제비는 월묘를 잡고 박씨를 되찾아 달라고 합니다. 레벨 제한이 37인 것에 비해 월묘의 레벨은 45, 체력은 2600, 경험치는 110으로 꽤 강하고요. 한 번 치면 얘가 거의 죽을 때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꽤나 성가신 몬스터입니다. 박씨 자체는 금방 나오니까 한 개만 빨리 가지고 돌아가게 되면은 제비가 박씨를 플레이어한테 맡기면서 흥부랑 놀부 중 한 명한테 이걸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까먹었으니까 네가 결정해서 한번 줘봐라 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스스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보라는 재밌는 전환점이죠. 감성은 뭐 갖다 버리고 이거 보상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50제 신발을 주거든요. 근데 흥부는 전사거 도적거 주고요. 놀부는 법사거, 궁수거, 해적거 줍니다. 자, 흥부와 놀부 중 하나를 택한 다음 지붕에 박씨를 갖다 뿌리면요. 박이 등장합니다. 박도 참 귀엽게 생겼네요. 박을 쳐서 까면은 흥부의 경우에는 이제 금은보화가, 그리고 놀부의 경우에는 재산압류 통지서가 나오면서 퀘스트는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네들 뭐 아시죠? 밧줄에 기름 쓱 발라갖고 호랑이를 떨궈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재료가 없으니까 동아줄이랑 기름을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요, 아쿠아로드로 가가지고 시코 이런 애들 잡으면 획득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가 동아줄입니다. 호돌이를 잡아야 동아줄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호돌이의 레벨은 50, 체력은 3800, 경험치는 140, 그리고요 이 친구 회피율이 40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는 혼테일의 회피율과 동일한 정도의 회피율이라서 일반 직업들은 이거 뭐 손도 못 댑니다. 심지어 기본 패시브로 명중률 20이 달려있는 단도조차도 미스가 뜨기 일쑤죠. 보시면은 호걸의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슬로우를 거는 귀찮은 몬스터지만 실제로는 호걸을 잡다가 호돌이가 등장하니까 도망간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잡기가 까다로운 몬스터란 뜻이고 이걸 깬다고 특별한 추가 보상이 기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퀘스트가 부담된다면 안 깨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7레벨까지의 동화책 퀘스트. 이제부터는 레벨 제한이 좀 올라갑니다. 45레벨 때 수행 가능한 금도끼, 은도끼인데요. 옹달샘이라는 맵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무꾼이 던진 도끼에 맞아서 혹이 난 산신령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빠뜨린 도끼에 맞아서 혹이 났을 거라는 상상력이 좀 귀엽네요. 산신령은 다크 엑스텀프를 잡고 희귀하게 나오는 도끼를 갖고 오면은 그 도끼를 뽑아서 나무꾼의 도끼가 맞는지 감별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끼 뽑기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냥 근처 엑스텀프 잡고 나오는 도끼를 하나씩 들고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막 한 30개씩 한 번에 모아서 가는 게 마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도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 압권이 바로 이 나무꾼의 쇠도끼입니다. 이거 보면 진짜 어이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이거 기획한 놈 찾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실제 초딩 때 이거 깰 때도 이 나무꾼의 도끼 보고 와 하다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부캐 페리온에서 나무 캐다가 자유시장에 뿌리고 본캐로 들어가서 먹고 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나무꾼의 쇠도끼고요. 호랑이의 숲 2에 있는 나무꾼에게 이거를 다시 전해주면은 퀘스트는 클리어입니다. 쇠도끼가 빨리 뜨느냐, 그리고 또 도끼 아이템을 처음에 많이 모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해제인지 창렬인지가 결정되는 퀘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60레벨에 수행 가능한 까막산 도깨비 퀘스트입니다. 마을에 있는 박첨지가 플레이어에게 퀘스트를 주는데요. 마을 뒷산에 나타난 왕도깨비를 퇴치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각 도깨비들은 돼지고기 산적, 메밀목, 그리고 곡차를 좋아하니까 이를 미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아까 콩쥐, 칠성이, 칠라미 이런 애들 도와주면서 얻을 수 있었던 아이템들이죠. 이 친구들에게 호랑이 발도장, 절곡공이, 산미호의 꼬리를 전달해준 후 각 아이템을 얻어서 박첨지에게 돌아가면 각 도깨비를 잡고 기타템을 얻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각 왕도깨비들은 내가 준비한 재료들을 떨궈서 소환시켜야 되는데요. 메밀목은 맵 왼쪽에 있는 구멍난 나무의 구멍 속에, 곡차는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등 밑에, 그리고 돼지 산적은 맵 우측에 있는 돌탑 중앙에 뿌려서 두면은 도깨비가 스폰이 됩니다. 각 왕도깨비들의 체력은 70, 체력은 25,000이고요. 경험치는 400입니다. 얘네가 뭐 드롭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꼴의 보스라고 특이한 조문서를 몇 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퀘스트를 클리어한 이후에도 종종 와가지고 아이템들을 뿌리고 잡아내면은 은근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해서 각 도깨비들을 찾고 나온 퀘템들을 먹고 복귀를 하면은 그 도깨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이템들 중 하나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야, 내가 잡은 보스가 들고 있던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RPG스럽네요. 각 아이템들의 옵션은 다음과 같고요. 도깨비 감투는 자투의 존재 때문에 철저히 배제당했고요.
도깨비 방망이는 둔기이기 때문에 효용성은 별로 없지만 룩달로서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새끼들 피작을 또 의식한 것인지 이거 마력도 없으면서 인트가 5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음흉하죠. 실제로 그 피작 목적으로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깨비 망토는 힘 플러스 5가 기본으로 붙어있는 망토다 보니까 전사들 그리고 궁수들이 아주 환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60% 5장만 바르면 힘이 무려 15, 엄청나죠? 역시나 동화책도 받을 수 있고요. 이를 위즈에게 돌려주면서 기타 보상도 물론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랫마을에서 동화책과 관련된 퀘스트였습니다. 이 동화책을 뭐 다 모아간다고 사서 위즈가 따로 보상을 주진 않기 때문에 각자 기호에 맞게 깨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깨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마을 쪽에는 이런 정규 퀘스트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들과 연계되는 퀘스트 및 아랫마을의 NPC들과 교류하는 몇몇 퀘스트들도 역시나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스터 몬스터 퀘스트인 전설의 고양이죠. 칠성이는 칠라미가 여우에 홀린 것 같다면서 상태를 봐달라 하는데요. 칠라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여우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칠성이는 여우라고 한다면 이제 까막산에 있는 산미호를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산미호를 잡고 단서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산미호는 레벨은 56, 체력은 4500, 경험치는 185입니다만 문제가 이 친구가 저주 디버프를 겁니다. 이 디버프에 맞으면 경험치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몬스터 스탯과 젤량은 매력적이지만 원킬이 아니라면 사냥할 만한 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미호를 잡고 단서를 얻은 후 산신령에게 가서 물어보게 되면 구미호의 짓이 분명하다면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잡았던 왕도깨비들에게 가서 방법을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터 몬스터가 추가된 이후 이 깊은 산 흉가의 흉가 부분에는 포탈이 따로 생겨 있어서 도깨비 집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각 도깨비들은 이전에 도깨비 선양 때 했듯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씩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각 아이템들을 구해서 진상한 후에 사건 해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방식이란 것은 구묘의 꼬리를 하나 떼서 코를 간질간질 하면은 혼이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플레이어는 구묘를 잡으러 여우 고개로 가야 됩니다. 이 여우 고개에서 등장하는 구미호는 레벨은 왕도깨비와 같은 70, 체력은 89,000, 경험치는 1300이고요. 드랍 아이템 중 특이사항으로는 장공 60%랑 전지 60%가 있겠네요. 이 구미호를 잡아내고 나면 구미호의 꼬리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빠르게 퀘스트를 깨고 싶어서 마을 귀환 주문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환 주문서를 쓰지 않고 그냥 맵 밖으로 나온 후에 여기서 왼쪽 호랑이 고개로 넘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맵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음산한 숲이라네요. 이게 또 으스스한 게 히든 맵인데도 꼴의 미니맵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니맵에 NPC 안내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나디건 처녀라는 NPC는 퀘스트를 막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찰리 중사처럼 그냥 내가 말을 걸어서 특정 행동을 시키는 그런 반응형 NPC인데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면은 자기 오빠가 아픈데 약으로 쓰게 뭔가를 좀 달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절하면 뭐 너무하세요 흑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울면서 약한 모습 보여주면 우리 매봉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냉큼 꼬리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웃으면서 내 꼬리도 뺏어가고요. 인기도도 무려 5를 내려버립니다. 저 미친년이. 특히나 저 띄어쓰기 없는 스크립트가 굉장히 공포스럽네요. 제가 만일 스크립트 담당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NPC 표정도 좀 웃는 표정으로 바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초딩들이 이거 게임하다가 울었을라나요? 뭐 아무튼간에 이런 꼬리를 제대로 가지고 칠라미한테 돌아가서 코를 간지리면은 재채기도 제대로 하고요. 정신도 돌아오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거 퀘스트 이름이 어째서 전설의 고양이인지는 우리가 방금 만났던 히든 이벤트에서 드러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걸 경험한다면 오싹하긴 제대로 오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랫마을은 어떤 특정한 이야기 내지는 책들을 주제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내 레벨이 오른 후에도 아랫마을 쪽을 좀 찾아야 되는 일이 있죠. 정확히는 아랫마을의 동화책을 찾아서 돌려줬던 사서 위즈에게 말입니다. 하나는요, 마법사 광역기 스킬 퀘스트를 깨는 도중 샤모스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받기 위해서 들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궁수 궁극의 스킬 퀘스트를 시작을 할 때 플레이어가 얻은 책의 해석을 의뢰하기 위해서 위즈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전사 스킬과 관련된 퀘스트 자체를 사서 위즈가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서 위즈가 발견한 책에 적힌 전설의 전사의 유물을 같이 찾아가면서 최후에는 그 유물에 새겨진 스킬을 플레이어가 얻게 되는 구조죠. 모종의 이후로 한국 메이플의 모든 해외 지역의 고유 맵들이 들어오진 못했지만은 한국의 아랫마을 자체는 분명 전 세계 유저들에게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스탑 도서관과 아랫마을은 단순히 이런 한국적인 마을을 재현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이라는 테마로 연결된 일련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주어진 스토리를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직 때도, 레벨 쪼레벨 때도, 그리고 4차 전직 때도 플레이어가 직접 스토리를 써내려간다는 인상을 주면서 그 시절 유저들을 더욱더 게임에 몰입시키는 데 성공한 메이플 스토리 최고의 역작 루더스 호수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지역으로 남게 됐죠. 뭐 빅뱅 후에 뭐 한 2015년에 뭐 스토리 개편이 됐다는데, 아쉽게도 저는 뭐 버섯의 성 개판된 거 보고 빅뱅 후 스토리에 아무 관심도 없게 되어서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은 플레이는 해보겠습니다. 274 찍으면서 유일하게 안 간 곳이 아랫마을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